정부가 수능 당일인 12월 3일까지를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학원과 스터디 카페, PC방, 노래방 등 방역 상황을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인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진 서울시에서는 고3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권고하는 등 자체적인 방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서울시교육청 고효선 중등교육과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고효선입니다. 최근에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심화되고 있어서 좀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 상황에서 수능을 이제 2주 정도 앞뒀는데 고3 학생들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능 직전에 지금 수도권에 코로나19가 가팔라져서요.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네. 서울 고등학교 3학년은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3 학생들만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능 일주일 전까지는 고3만 원격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11월 26일 그러니까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1, 2, 3학년 전체가 원격 수업을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다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시험장 학교 준비도 하고 또 시험 관계자 보호를 위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네. 오늘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조금 일찍 원격 수업에 들어간 학교들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시내 고등학교 중에서 대략 67% 정도가 3학년 원격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학원 같은 데로 모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등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미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 방역 지침을 안내를 하였고요. 저희도 학교를 통해서 저희 고3 학생들이 응시생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학원에서 대면 수업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가 네. 빈틈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경우에 학원 등 명단이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손실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강제로 학원을 그동안은 강제적으로 휴원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학생을 비롯해서 국민 모두가 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온 국민의 그런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이 이번에 치러지는데 12월 3일에 치러지는데 자, 서울 지역에서 수능을 치를 수험생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올해 수능 응시자는요. 10만 6,444명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약 1만 1천 명 정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전국 지금 응시 인원이 49만 명 가량 되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전국의 21.6% 정도가 서울에서 시험을 보는 셈입니다. 네. 그 작년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방역에 대한 것 때문에 가림막도 설치가 되고요. 또 그 수험 고사장마다 적은 인원이 배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험장에는 학생 책상마다 앞쪽에 반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는데요. 예.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실당 인원은 예년에는 한 시험실에 28명을 배정하였거든요. 네네. 근데 금년에는 24명으로 줄였습니다. 28명에서 24명으로요? 예, 4명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시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학교 수 그리고 시험에 관계되는 각종 감독관이나 이런 인원들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감독관을 비롯한 시험 관계 인원이 작년보다 한 5,100명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중고등학교 재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또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이 부분이 지금 잘 대응이 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고생해 주심에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원은 줄어들고 또 감독관이 늘어났지만 한편에서는 그 자가격리 대상들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도 제가 혹시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그런 걱정들도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 학생들은 어떻게 따로 고사장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이 보건소에서 이제 확진이나 격리 통지를 받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받은 학생들은 병원 시험장에서 보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예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을 했는데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학생들은 당일날 어디에 가서 어떤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될지를 미리 통보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는 즉시 반드시 학교나 교육청에 꼭 신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수험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자가격리 대상 같은 경우는 이게 수험생이 지금 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게 계획을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2개 시험장을 마련을 했고요. 그 22개 시험장에서 지금 최소 440명, 최대로는 이보다 더 증가해서 한 770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예, 440명에서 한 770명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안 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발 그렇게 돼야 될 텐데요. 그 수능 당일에 발열 체크 같은 것들도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럴 때 발열 같은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선 그 과정을 보면 당일날 시험장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합니다. 이때 체온이 높거나 혹은 코로나 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장 안에 보면 별도 시험실이라고 해서 당일 유증상 학생을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이동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별도로 그 당일날 발열을 보이는 학생들이 시험을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 저희가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예외 대상들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자라던가 수능 때도 마찬가지로 기저질환 수험생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응시가 가능하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대상들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또 유증상자들처럼 따로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건지 그런 점들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우선 이런 경우에는 비염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이런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을 종합병원장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 확인서를 받고 또 이렇게 확인을 받아서 마스크를 벗고 시험을 볼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19 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이제 다 갖추어진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병원이라든가 개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거나 혹은 이제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모두 다 별도 공간에서 응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수능 봤을 때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기침하면 소음 때문에도 신경이 좀 더 쓰이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험생들이 그 부분에 많이 예민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도 공간을 마련을 한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걱정도 좀 돼요. 이제 수능 감독을 각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가격리 대상이라던가 유증상 수험생의 감독을 담당한 선생님들, 그 방역 위험하진 않은지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수험생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독 선생님들 보호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그 유증상자나 자가격리자를 감독한 감독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시험실당 응시 인원을 4명, 4명 이하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감독관 선생님들께는 4종 보호구나 아니면 그 레벨 D 세트를 입고 감독하도록 합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그 4종 보호구는 보면 뒤쪽이 트여 있는 가운 형태의 보호복. 예. 그것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전신 보호복인 레벨 D 세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이 끝난 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았고요. 예. 그래서 희망하면 신청을 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보호 장비를 입고 감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선생님들의 또 고생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라는 게 증상이 뭐 바로바로 나타나면 저희가 대상자들을 좀 알기가 쉬운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수능이 끝나고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방역이 좀 이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이후에 수험에 참가한 학생, 수험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에 대한 방역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수능 이후에도 보면 수험생들이 대학별 논술 전형이라든가 이런 전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40-50만 명의 학생들이 면접을 위해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또 시험장 학교로 사용했던 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다음 날 이제 전체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독이 가능하도록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수능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4일 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예. 그리고 수능 이후에 이제 잠복기가 약 14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14일 동안에 발열이나 뭐 기타 유증상자가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네네. 증상이 생기면 질병관리청이나 혹은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전남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인데 그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1.5단계 시행 중인데 만약에 수능 전에 2단계로 상향이 된다면 뭐 방역에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미 가장 철저한 방역 계획을 전제로 수능 운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단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각별히 교육청과 학교도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쓰겠지만 학생 학부모님들께도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학교에서는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후배들이 응원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금지해 주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당일날 물론 이제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학생들을 데려다 준 후에 시험장 주변에서 기다리시거나 모여 계시는 그런 것을 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직원들도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하셔서 각종 모임 같은 것을 사전에 다 자제해 주시기를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가격리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그 모임이나 혹은 뭐 밀접 시설을 방문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감염되는 이런 사례들도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예전에 생각해보면 이제 뭐 듣기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가 되고 함께 그렇게 협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뭐 유례 없는 이 수능 현장이 모습이 펼쳐지게 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험생 본인들뿐 아니고 가족들뿐 아니고 또 주변 이웃들이라던가 우리 모두가 함께 좀 힘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이 수능 준비하고 있을 수험생들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